네, 안녕하세요. 임영입니다.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누르시는 분들은 독일로 이제 교환학생을 갈 예정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고 싶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가져와 보고자 영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독일 비자와 관련해서 이제 올해 2월부터 아예 변경이 되었어요. 특히 저희같이 교환학생 혹은 이제 어학연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존에는 뭐 태어민이나 비덱스 등등 일일이 하나하나 서류를 다 작성해야 되고 좀 많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어야 됐는데 그런 내용이 아직까지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에 아직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바뀐 비자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 영상 하나로 끝내실 수 있게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도움 많이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는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독일에서 이제 장기 체류와 또 학업을 위해서는 학생 비자가 또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자라고 하면은 이제 생계인 협약으로 인해서 최대 6개월 중에서 90일까지는 비자 없이 방문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으로 갈 경우, 즉 저희처럼 6개월 혹은 1년 이상 가게 될 경우에는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학생 비자가 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태어민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그 뒤에 예약까지 해야 되고, 근데 예약을 할 때는 또 저희가 티켓팅 하듯이 아침 8시, 7시 이때쯤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티켓팅 해야 되고 여러모로 좀 불편함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25년 2월부터는 해외 포털을 통해서 모든 신청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기존처럼 태어민을 잡고 7시, 8시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더 효율적이고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해외 포털로 어떻게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같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주한독일대사관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영사과 온라인 방문 예약 시스템이라는 그 팝업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걸 클릭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화면에 제시한 것처럼 비자에서 이제 아래 비자의 경우 해외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문구가 하나 제시되어 있을 거예요. 이 문구 하단에 이제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는지가 뜨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 준비용 어학연수 포함이라는 항목에 저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래에 보이시는 해외 포털에서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문장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영사 서비스 포털 내에서 저희는 비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아래로 스크롤 하다 보면은 학업, 훈련 또는 추가 교육을 위한 비자라는 섹션이 있을 텐데요. 해당 섹션에서 학업 목적 및 대학 입학 지원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해외 포털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이제 해외 포털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비자 신청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해외 포털에 접속하면은 가장 먼저 이제 계정을 생성하고 그리고 가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혹은 인터뷰 예약은 모두 다 이 사이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메일과 비밀번호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절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간략하게 이메일 주소 인증하고 그리고 개인정보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주 쓰는 이메일로 해주셔야지 나중에 이게 OTP 개념처럼 인증번호를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이메일을 수시로 이렇게 넘나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메일은 자주 쓰는 걸로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그 뒤에는 Your Entry Form이라는 폼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로그인 후 이제 첫 화면에서 Your Entry Form, Your Application, Your Documents 이렇게 세 가지 주요 항목을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Your Entry Form을 클릭을 해서 이제 비자 신청의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됩니다. 다음 표시 문구를 보시면은 Visa to complete a degree program and to look for a university place pursuant to sections 16b and 17 of the German Residence Act 이렇게 써져 있을 텐데요. 해당 섹션 밑으로 쭉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Your Entry Form을 좀 상세하게 작성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디그리 프로그램, 즉 학업 계획입니다. 독일에서 어떤 학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부분이고 지원하는 대학, 전공, 그리고 학위 과정 등을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이 You would like to study in Germany? Have you already been admitted to a degree program at a German university? 라고 되어 있을 텐데 해당 부분에 Yes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Do you have a degree from a German school abroad or a higher education, entrance qualification or entrance qualification for universities of 라는 좀 긴 문장이 있을 텐데요.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No, I have another qualification that blah blah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Are you allowed to start studying straight away once you have been admitted? 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는 Yes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번째로 이제 What kind of degree program is it? 라는 질문이 있으면은 I have been admitted to a full-time degree program and can start straight away 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s it a doctorate with the aim of obtaining a PhD? 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No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Language Skills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독일어 또는 영어 어학 실력을 증명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취득했냐에 따라서 좀 작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IELTS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IELTS를 준비한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목으로 Do you have a level B2 German language skills or higher and can you prove this with an ALTE, DSD or DSH language certificate?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독일어 관련된 자격증 아무것도 딴 게 없기 때문에 No, I can prove the language skills required for my degree program by other means 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로 Will you provide the required language skills for your degree program? 이라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I can prove the required knowledge of the language of instruction by means of a language certificate 세 번째 거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은 livelihood입니다. 독일 체류 기간 동안 재정적으로 어떻게 생활할지를 증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로 슈페어 콘토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요. 슈페어 콘토를 아직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여기서는 슈페어 콘토를 하겠다고 체크만 해두고 미리 신청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슈페어 콘토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Do you have a German or EU scholarship that covers all or part of your living expenses? 라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세 번째 No, I can prove that I can support myself in other ways 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How will you secure your livelihood during your first years of study?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첫 번째 I will secure my livelihood entirely through a blocked account 즉 슈페어 콘토를 하겠다 라고 저는 해놨습니다.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답변의 차이는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내가 그걸 확보를 할 건지 두 번째 거는 부분적으로 확보를 할 건지 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계비는 오로지 슈페어 콘토로 확보를 하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을 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fee 항목인데요. 이건 이제 등록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학기 등록금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수업료를 지불해야 되는 게 있는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있다면은 지불 금액에 맞게끔 1번, 2번 중에 택하고 아니면은 no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no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APS 서티피케이트 작성하는 거랑 리걸 에이지 항목이 있을 텐데요. APS 서티피케이트 같은 경우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면은 yes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no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no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항목인 리걸 에이지 같은 경우는 법적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비자 신청 시 본인이 성인인지 여부를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리걸 에이지까지 다 작성 잘 하시고 그리고 저장까지 잘 하셨다면은 Your Application, 즉 BDEX와 Your Document 항목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Your Application, 즉 BDEX 먼저 시작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Personal Details, 즉 개인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긴 내용은 성, 그리고 이름, 당연하게도 여권과 동일하게 영문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고요.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텐데 성이 자주 불리는 부분, 즉 이 민혁 중에서 민혁 부분이 성이고 이름은 이제 김이박최, 즉 저 같은 경우는 이가 되겠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년월일, 출생지, 그리고 출생한 국가, 성별, 국적, 그리고 혼인 여부, 이전 국적 있으면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권을 옆에다 두고 그냥 같이 보시면서 작성하시면은 오류 없이 잘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작성하셨다면은 컨택트 데이터 그리고 아이덴티피케이션 페이퍼스가 있을 텐데 먼저 컨택트 데이터부터 다뤄보자면 주소, 우편번호, 그리고 도시, 국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이버에 집 주소 영문 변환 치면 나오니까 그냥 그거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메일 주소는 여기 기입할 때 이제 대문자로 다 처리가 돼 버리는데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알아서 메일 주소로 잘 연락 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덴티피케이션 페이퍼스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신분 증명서이기 때문에 여권 정보, 즉 여권 번호, 발급일, 만료일, 발급 기간 등 이런 거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ssued by 그리고 issued in 여기 둘 다 여권 발급 기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Ministry of Foreign Affairs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트래블 데이터랑 레퍼런스인데요. 트래블 데이터에는 이제 여행 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프롬에는 이제 교환학생 학기 시작일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여행 시작일이 아니라 교환학생 학기 시작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o도 교환학생 종료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if applicable 그리고 intended employment는 기재 따로 안 해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레퍼런스, 즉 참조인인데요. 독일에 있는 참조인 또는 숙소 정보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 부책처, 어학원, 기숙사 주소 등이 있겠죠. 입학 허가서에 명시된 학교 주소나 입학 예정인 기숙사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OT나 아니면 교환학교에서 메일이 받았을 때 담당자 성함으로 이름을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means of support and details regarding the stay일 텐데요. 첫 번째로 means of support는 생계 유지 수단이기 때문에 독일 체류 기간 동안 어떻게 생활비를 조달할지에 관한 상세 정보입니다. 앞서서 이제 Your Entry 폼의 라이블리후드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슈페어콘토 정보나 장학금, 재정 보증서 등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을 해주시는 건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 생계비 조달을 슈페어콘토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What are your means of support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여기 부분에서는 Blocked Account, 즉 슈페어콘토를 얘기하는 건데 Blocked Account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Has a formal declaration of commitment been completed? 이 부분에 대해서는 No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섹션으로 Intended place of stay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라는 항목이 있을 텐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의 기숙사 정보를 작성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스테이할 곳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질문 보시면은 How will it be accommodated? 에서는 싱글룸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with rooms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체크 안 해도 되고, 밑으로 넘어와서 Do you intend to retain your permanent residence outside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이 부분에는 Yes 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항목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한국 주소 영문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질문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그 건강보험 가지고 있냐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슈페어콘토 여러분들 개설하실 때 이 TK 공보험도 같이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예스 체크해 주시고 나중에 슈페어콘토 개설하실 때 그때 같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섹션으로는 독일에 이전에 혹시 거주한 적 있냐? 라는 질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독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고 바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클레레이션이 있을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기본적인 질문, 여러분들 막 범죄 저질렀는지 기존 범죄 이력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세 개 다 그냥 노노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비덱스를 그냥 이 해외 포털에서 다 작성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따로 비덱스 작성해라 이런 거는 전혀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작성 다 했으면은 여러분들 비덱스는 끝난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서류를 뽑아서 추가로 작성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방금 저랑 같이 하면서 비덱스도 다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 즉 Your Documents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업로드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권 그리고 입학허가서를 올려주셔야 되는데요. 여권 같은 경우는 이제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은 여권의 사본을 업로드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독일 체류 예정 기간 플러스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사본을 올려주셔야 되는데, 여권은 스캔 떠서 해주시면 되고요. 근처 문구점 가거나 아이패드로도 스캔 다 가능하니까 스캔하신 거 그냥 문서 PDF로 만들어서 바로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풀타임 학위과정 입학허가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독일 대학교에서 받은 정식 입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일찍 여러분들이 비자 신청을 하려면은 교환교에다가 미리 메일을 보내두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환학교 계약이 늦다 보니까 입학허가서가 되게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리 비자 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은 메일 주면은 이제 비자 발급을 위한 입학허가서를 주겠다 라고 애초에 교환학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메일 뜨자마자 바로 입학허가서 보내주세요 라고 메일을 보냈더니 한 10분 만에 바로 입학허가서가 날라온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이 메일로 문의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학업 계획서와 이력서를 업로드 해주셔야 되는데요. Intention to Study는 왜 독일에서 이 학업을 하려는지, 그리고 졸업 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독스 형태로 제 형식으로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환학생 영어 면접 준비할 때 제가 막 준비했던 거를 거의 복붙해서 제출했는데 승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CV, 즉 이력서를 업로드해야 되는데, 사실 대학생 입장에서 왜 갑자기 이력서지? 왜 갑자기 CV를 작성하라고 하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패스를 활용해서 그냥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유로패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고, 어떻게 쓰는지는 마찬가지로 이거를 잘 다룬 블로그가 있기 때문에 아래로 추가로 더 달아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방식 그대로 참고해 주시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다섯 번째로 어학 증명입니다. Proof of Language Skills라고 되어 있을 텐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IELTS, TOEIC, TOEFL 이런 거 합격한 자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IELTS로 봤기 때문에 IELTS 합격 그 서류를 그대로 바로 제출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Proof of Secure Livelihood, 즉 재정증명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슈피 어카운트 개설 확인서를 업로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피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저는 엑스파트리어에서 가입을 했고요. 제일 쉽고 보편적입니다. 엑스파트리어 가입 및 개설 방법은 공식 네이버 블로그가 있기 때문에 공식 네이버 블로그 보시면서 천천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달아둘 테니까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필수 서류로 재학증명서를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 교환학생 재학증명서가 아니라 당연하게도 본교 재학증명서를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모든 서류는 말 안 해도 영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동국대학이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영문 재학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혹시나 이제 만약에 스튜던트 엘러먼트라는 그 서류 제출란이 안 뜬다면은 해외 포털에 이제 other documents 항목에 임시로 업로드하거나 또는 이제 추후 제출 가능하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엑스파트리어에서 슈피 어카운트를 개설할 때 건강보험, 즉 TK 공보험도 같이 개설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때 같이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나중에 따로 찾아가지고 하고 그게 더 귀찮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슈피 어카운트 개설할 때 TK 공보험도 같이 개설해줄 것 매우 추천드립니다. 이제 공보험 같은 경우는 학기 시작일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입국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필요한 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험도 TK 공보험 들 때 엑스파트리어에서 그냥 같이 해주시면 더 편하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other documents에서 residence permit in the country of application, 즉 신청 국가 체류 허가증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한국 국적자 같은 경우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서류 다 업로드하고 your entry form, 이제 BDEX, your documents 다 업로드 했으면은 오른쪽 같이 퇴화 및 접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퇴화 및 접수까지 다 하게 되면은 이메일로 계속 알림이 올 거예요. 다른 이벤트랑 똑같이 new information이 있으니 사이트를 들어가라 라는 식으로 메일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6일날 최종적으로 퇴화 메일 접수를 했고 7월 11일에 비자 인터뷰 통보를 받았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소요가 됐는데 최대한 빨리 신청할수록 좋습니다. 저랑 6일 정도 차이가 났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6월 12일에 접수를 했는데 8월 초까지 인터뷰 통보를 못 받았어요. 이게 정말 짧은 기간 차이더라도 심하게는 거의 막 3주, 4주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도 일찍 준비할 건 다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예약 가능 일자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줬었고 7월 21일 10시 40분에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인터뷰 예약 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11시 30분 이전 시간대로 비자 인터뷰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1시 30분에는 비자 인터뷰 말고 비자를 수령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이전 시간대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 1층에서 그 줄을 기다려야 돼요. 11시 30분에 오면 그 줄이 매우 길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오시고 빨리 인터뷰 끝내고 복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령까지는 4에서 5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제 저는 그 전화가 스팸인 줄 알고 안 받았다가 결국에는 8월 4일에 수령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마다 계속 연락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마지막에 좀 긴장을 해가지고 이 번호로 연락이 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 번호를 그냥 스팸인 줄 알고 계속 무시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계속 받았는데 오와라 그래가지고 넵 하고 갔습니다. 비자 인터뷰 관련해서 좀 세세하게 물어보셨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저희가 좀 준비해야 될 게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따로 빼서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물어본 게 가서 뭐 배우세요? 끝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배우게 될 학과나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됩니다. 비자 인터뷰 관련해서 제가 준비해 간 것들은 해외 포털 사이트에 보시면 체크리스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에 있는 것들만 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 비자 피 같은 경우는 하나로 한 12만원 정도 현금으로 챙겨가시면 되고요. 무조건 현금으로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수령하러 가게 되면은 서울스퀘어 1층 인포로 가서 방문증을 받아야 대사관이 있는 8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거를 모르고 갔다가 좀 헤맸어요. 그래서 바로 막 에스컬레이터 타고 들어갔는데 막 엘리베이터 문 안 닫히고 층수 안 눌리고 해가지고 절대 저처럼 헤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포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내 예약 시간이 10시 40분이다 하면은 35분에 인포로 오라고 안내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신분증 맡기고 방문증 수령하고 8층으로 올라가서 좀 대기하다가 안내대로 움직이시면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수령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시 30분에 일괄적으로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25분에 1층 데스크로 오라고 하는데 25분 딱 맞춰서 데스크로 가면은 이미 줄이 쫙 서져 있기 때문에 20분 정도에 가서 기다리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수령은 비자 인터뷰랑 똑같이 방문증 받고 8층으로 가면 되고 수령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제 금방 끝납니다.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기다렸다가 이거 가져가세요 하고 그냥 받고 오면 돼요. 그 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변경된 사항을 기점으로 해서 비자 수령을 어떻게 하는지, 즉 해외 포털로 비자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네이버 블로그랑 그리고 유튜브, 뭐 기존 검색 포털 등을 다 찾아봤는데 다 태어미 신청해라, 뭐 자기는 취소표 잡아가지고 뭐 티켓팅 했다, 바뀌기 이전에 비자 수령 방법만 제시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공식 사이트에서는 25년 2월부터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런 거를 다루는 영상이나 뭐 정보가 아예 없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뭐 슈페어콘토나 그리고 뭐 TK 공보험, 뭐 유로패스 이런 것들은 저보다 이미 있는 그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게 더 전문적이고 더 세세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하단에 링크만 달아두고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독일 비자 준비 잘 하시고 여러분들 독일도 재밌는 여행으로 남길 기대하겠습니다.